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의 함쌤입니다. 요즘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펜트하우스입니다. 아직도 펜트하우스를 모르세요? 그곳에 사는 상류층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을 다루는 스토리거든요. 그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3명의 여자 주인공의 스토리입니다. 여주인공 김소연, 이지아, 유진. 이 복수극이요. 스토리 전개가 너무 빨라서 몰입감을 주고 있어요. 오늘 한박사TV에서는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니 가족의 상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가족 상처가 되물림이 되는지. 먼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극중 주인공 천서진은요, 자신보다 부족한 딸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하는 엄마예요. 한국 최고의 프리마돈나 출신 엄마입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집안의 모든 후원을 받으면서 자란 금수저예요.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야 돼요. 그것이 남자가 됐든 사랑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녀의 딸 하은별은요, 노래를 좋아하지만 재능이 없어요. 그녀를 1등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엄마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천서진의 아버지는요, 청아재단의 이사장이죠. 아버지는 천서진에게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혼과 불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한 푼도 줄 수 없고 집안에서 내쫓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천서진은 그동안 청아재단의 이사장 자리만을 바라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목표한 바를 못 가져본 적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유언장이 바뀐다는 걸 알면서 아버지하고 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날 김소연 씨의 연기는 진짜 연기 대상감입니다. 이때 신들린 연기를 하면서 천서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 서울 음대에 합격하라고 해서 합격했고 매일 3시간씩 자면서 노력했다. 결혼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평생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17년이나 참고 살았다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딸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혹독하게 말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딸을 버리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최고의 씬이 나오죠. 빗속에서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천서진은 말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잘못 살았다면 그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시키고 채찍질한 아버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 없는 아버지. 천서진은요, 울음을 토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정말 사랑에 굶주렸다고. 정말 사랑받고 싶었다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그동안 펜트하우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랑받고 싶었다고 아버지에게 절규하는 이 장면에서 이 드라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어쩌면 곧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교수 스티얼리는 말합니다. 부모의 못 이룬 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그 위임된 자녀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위임된 자녀는요, 자신에게 그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이와 관련해서 탈출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평생 시달린다라는 거죠. 천서진 또한 부모의 기대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나의 욕구를 돌아보지 못한 채로 평생 결핍 상태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의 결핍이 누군가에게 위임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내 딸에게. 애착 이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몰비는요, 아동기에 부모를 통해서 애정 결핍이 생기면은요, 그가 부모가 되었을 때 이 자신의 결핍을 또다시 자녀에게 재현한다라고 했어요. 이 본인이 부모에게 억눌렸던 그 욕구, 그것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처는 되물림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극중에 있는 천서진처럼 말이에요. 천서진은 딸에게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1등이 돼야 된다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이것을 파괴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부모에게 이용당한 자녀가요, 다시 되돌려주려 할 때 행사하는 권력, 이것이 파괴적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본전 생각 난다라는 거죠.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파괴적 권리. 그렇다면 어린 시절부터 부당하게 파괴적 권리를 받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분노나 수치심, 그런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내면에 쌓이게 되죠. 드라마 속 은별이처럼. 똑같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 은별이 역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처가 비슷한 방식으로 세대 전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그 받은 파괴적 권리를 다음 세대에게 재현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다행히 드라마 속 은별이는 사랑이 많은 아빠가 있어요. 엄마처럼 그래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작가님이 어떻게 결말을 끌어나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가 아닌 우리 삶 속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가 되물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기대와 대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되죠. 그 베품이 또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베품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거죠. 나의 결핍을 아이를 통해 이루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내 자녀의 교육에 매달리는 부모들이 많죠. 내가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아이의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내 결핍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펜트하우스를 통해서 가족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펜트하우스의 결말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린 다음 아지트에서 뵐게요. 또 놀러와 주세요.